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를 쉽게 대하거나 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혹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면 타인으로부터 마땅한 존중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외부의 시선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며 진정한 자신감과 존중의 길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 안에 단단한 자아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그리고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느낄 때의 그 불쾌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 감정은 단순한 기분 나쁨을 넘어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경험 속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당당하게 세우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측면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단단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 출발점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나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타인 역시 그러한 태도를 답습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쉽게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자신의 의견을 펼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혹은 그에게 어떤 의견도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분명히 알고 이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깨진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면 세상 역시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존중을 얻는 첫 걸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고 자신의 결정을 믿으며 때로는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애를 넘어선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포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에게서 존중을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습관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몸을 돌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자기 존중감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투명한 벽과 같습니다.
벽 너머의 풍경은 흐릿하게 보일 뿐 정확한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이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모임에서 자신의 몫이 아닌 일까지 떠맡게 되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불편함을 표현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경계가 불분명하구나,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말의 양보다 그 내용과 전달 방식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와 같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스스로의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며, 이 경계를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존중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대방은 우리의 한계와 기대를 이해하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을 쌓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동요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정이 겉으로 쉽게 드러나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예측 가능하고 다루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거친 파도는 주변의 모든 것을 흔들리게 만들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우리의 약점을 쉽게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불쾌한 농담을 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얼굴을 붉히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감정적 취약성을 노출하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무게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도 섣불리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이성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냉철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인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최소화하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에게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견고할수록 외부의 흔들림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타인이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영토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언제든 침략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거나 혼자만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타인의 요구에만 응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쉽게 침해하려 할 것입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개인적인 약속을 취소하고 가족의 사소한 요구에도 자신의 휴식을 희생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점차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하찮게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당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는 모든 덕의 기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절제는 단지 금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줄 아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경계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자신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연스럽게 존중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며 이는 결국 타인에게도 우리의 존재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겸손의 미덕을 보이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독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은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듯이 자기 비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타인에게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외모나 성격을 비하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 듣는 사람은 점차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뭘 해도 잘 안 돼. 나는 얼굴이 별로라서. 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정말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들릴지라도 반복되면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거나 실제로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스스로를 경멸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타인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비하는 자기 존중감의 부족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당당하게 드러낼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자기 비하 대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와 같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외적 태도에도 반영되어 타인에게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 존중의 씨앗이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마치 단단한 기반함과 같습니다. 기반함이 튼튼해야 그 위에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타인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에 자주 지각하거나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 중요한 일에만 관여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소한 약속, 예를 들어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말을 해놓고 연락하지 않는 것도 반복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과는 별개로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신뢰는 강철과 같다. 한 번 녹이면 다시는 같은 강도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약속뿐만 아니라 사소한 약속 하나하나를 지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은 타인에게 우리를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부탁이라도 기한을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거나 어렵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등의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신뢰는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성실함과 일관성은 우리가 가진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말에 무게를 더하고 행동에 진정성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입니다. 정체된 사람은 쉽게 간과되고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이는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쉽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타인은 우리를 역동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꾸준히 독서하며 지식을 넓히는 등의 활동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그 자신감은 다시 우리를 더 당당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우리를 배울 것이 있는 사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무지는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자신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존중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로부터 마땅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의지가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방법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존중과 노력은 결국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개발은 결코 끝이 없는 여정이며 매 순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성장시키려는 의지를 보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존경을 돌려줄 것입니다.